호구령 하는 건 옛날에 뭐 박정희 전두환이 쓰던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 쓰니까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이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망상. 박정희 전두환이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이런 망상. 그러니까요. 박정희 전두환도 그때 잡아넣었어야 되고요. 그걸 잡아넣었으면은 이런 일이 이번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선진국 때 있겠죠.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죠. 군복을 안 입은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죠. 윤석열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 네. 대통령이 돼서도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데다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전부 자기는 책임 없고 뭐 네. 이렇게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저 졸장부 같은 행태 이걸 보면은 덩치만 컸지 너무 참 쪼잔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조장할 수 있느냐, 옹졸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사나이다운 데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좀 사태가 그래도 좀 전화위복이라 할까요? 네. 저는 뭐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예. 하나는 그 무능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울 뻔했는데 절반 만에 도중 하차하게 돼서 빨리 역사가 진행 속도가 빨라진 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상관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일지라도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협조하지 않고 저항을 해야 된다, 반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한테 교훈을 남겼죠. 앞으로는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든 회사 사장이든 또는 뭐 사령관이든 누가 명령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그게 민주사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냐면서 민주사회에서 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게 전 국민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크게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저는 장고하지 말고 이 답이 뻔하거든요. 장고하면 할수록 나라에 큰 피해가 갑니다. 국민들이 피해자예요.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냥 단칼에 빨리 속전속결로 결정해도 됩니다.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삼척 동자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탄핵해야죠.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쫓아내야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장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밖에 안 된다. 장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정부가 그 이 세 가지 부동산 문제에서 부동산 거품을 꺼지게 하고 양극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없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인한 신분 세습 문제를 깨야 되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제일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에 들을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조기 대선을 이제 아마 다음 주 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이제 그런 또 다른 어떤 시대 정신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개혁할 것. 그거 못하면은 뭐 새로 윤석열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오겠지만은 크게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세 개를 못 풀면 그 세 개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우선 도전 정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고요.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혜와 참을성이 필요한데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하면은 성공입니다. 현실이 지금까지 별로 민주당이 의석은 많은데 개혁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점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지향점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지향점은 개혁적으로 가야 되고, 네. 진보 개혁을 표방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방향까지도 중도 보수로 가겠다면은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하여튼 중도 보수론, 그동안의 민주당은 사실상의 보수적인 그렇죠. 어떤 정책, 보수적인 스탠스였다. 그래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도 근데 그거는 하는 말. 그래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중도 보수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럼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현실 진단에서는 맞다. 그러나 방향 설정에서는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당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도 뭐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나름대로의 발언을 많이 했고요. 예. 사이다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최근에 들면서 점차 좀 사이다가 고구마로 돼가는 왜 저럴까? 너무 그런 걱정도 하시군요. 지지율이 너무 높고 당선이 확실하니까 조심하는구나. 몸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인은 몸조심하면 실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소신껏 개혁을 부르짖다가 쓰러질지언정 개혁을 접어놓고 그냥 몸조심하고 적당히 해서 뭐 나가자.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죠. 저는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참신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네. 주위에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틀린 조언이거든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저는 이재명이 워낙 대세라고 보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길 겁니다. 근데 그 입장을 잘 정해야 되죠. 입장에서 벌써 애매모호하고 보수적이고 온건한 그런 쪽으로 가서 안전하게 표를 얻어서 당선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정부 성립 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 가면서 실패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나마나 문재인 그때 대선이 그랬거든요. 17년 대선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캠프에 들어가서 일하는 교수 보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혁을 이야기 안 하느냐. 부동산 개혁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이야기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이죠. 그렇게 가는 게 결국 대선 때도 그랬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몸조심하고 사고 안 난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고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좋다. 내가 실패해도 좋고 욕먹어도 좋다. 대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몇 가지는 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약했어요. 문재인의 그런 전철을 이재명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